안녕하세요. 내성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참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렵다고 생각하기 싫지만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은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내성적인 기질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내성적인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의 그런 고충은 그만큼 크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 수 있는지 지극히 제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내성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내향인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받는 사람을 뜻하는데,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했을 때 에너지를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꼭 그런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소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적으로 걱정과 불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내성적인 사람들은 불안과 그런 소심한 기질이 많기 때문에 좀 괜찮아, 아니면은 좋은 사람 증후군, 그런 착한 사람 증후군 같은 데 많은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 경험을 통해서 착한 사람 증후군은 탈출을 했지만 그동안 제가 했던 말을 되짚어보면 괜찮아라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물어보면은 항상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남들의 그런 보이지 않는 감정을 배려한다고 괜찮아 라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런 것들이 그저 회피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 타인의 감정을 보호해주는 그런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제가 양보를 하는 거니까요. 결국에 싫은데 자신이 괜찮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정말 외향적으로 바뀌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사회화를 통해서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도 본질적인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은 학자마다 말들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후천적인 영향이 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천적인 영향이 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도 한번 무편집으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제가 말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과 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소통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시작한 채널입니다. 그냥 연습하는 채널이라고 봐도 좋겠지만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MBTI로 보면은 저는 INFP나 INTP입니다. 굉장히 그 MBTI는 공상이 많고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은 MBTI고요. 그동안 저는 굉장히 수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타고나기를 우유부단하고 수동적이고 결단력 없고 행동력 부족하고 굉장히 신중했다, 이렇게 태어났던 것 같고요. 반대로 이런 부분을 단점이라고 본다면 장점은 사력 있고 정이 많고 인간적이고 남들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내가 내 의견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줄 줄도 알고,
수긍하고 수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되게 자칫 잘못하면 호구가 되기 쉬운 만만한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한 대응 능력으로 인해서 저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지만 20살 중반까지만 해도 대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상처와 증오로 똘똘 뭉친 20살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용기 필요하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이 정말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타고난 기질 중에 고쳐야 할 점을 여러 가지 꼽았고 그를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라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중함인데요. 저는 매사에 좀 신중한 편입니다. 그만큼 추진력도 안 나오고 결단력도 안 나오고 행동력도 안 나오는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신중한 것은 오히려 저의 강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이 신중함 때문에 실수를 한 적도 더 적게 되고 더 현명한 처사를 한 적도 많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결국에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더라고요. 아무리 신중해도 결국에 자신만 스트레스 받게 되고 시간만 날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운동, 체육 이런 외부적인 활동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모든 에너지가 안으로 오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활동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주 정신건강에도 이롭다고 생각을 하고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고 굉장히 내부로 응집된 그런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한다는 것 자체가 삶을 굉장히 밸런스 있게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헬스를 좋아하고 보디빌더 대회까지 나갔지만 이 운동의 효과는 정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성적인 사람이 좋다, 외향적인 사람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이 세상을 극복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주저리 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은 보통 내향적인 사람이 잘못된 경우가 집순이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너무 비생산적인 활동, 도파민만 자극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잖아요. 핸드폰만 한다거나 뭐 유튜브 쇼츠만 본다거나 게임만 한다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집돌이 내향적인 성향을 제대로 승화시키지 못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절대로 게임이나 유튜브 쇼츠 그런 뭐 도파민 자극하는 인터넷 매개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쁘다고 생각은 합니다. 뇌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집돌이의 성향은 그럴 때 빛을 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많은 창의적인 에너지를 받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한 가지에 더 빠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만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역시 책보다는 독서일 거고 이렇게 멍 때리는 것보다는 헬스를 한번 다녀오는 게 더 삶의 밸런스를 맞추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이상적인데 내향적인 사람이 저는 예술성이나 창조성이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글쓰기, 뭐 엔터테인먼트, 뭐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 더 잘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기획 면에서는 더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 글쓰기는
내향적인 사람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글쓰기는 꼭 책을 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뭐 글을 써서 블로그를 쓸 수도 있고 인스타에 글을 잘 쓸 수도 있고 정말로 책을 낼 수도 있고 전자책을 낼 수도 있고 뭐 심지어 뭐 거래처한테 카톡을 보낼 때도 글을 잘 쓰면 도움이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연습하는 화술처럼 똑같이 글쓰기도 굉장히 삶의 전반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이 두뇌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학적으로도 굉장히 글쓰기 연습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이 보통 집에만 있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데 핸드폰만 잡고 있는 시간보다 자기한테 유익한 책 위주로 시간을 보내면 사고의 틀이 넓어지고 자신의 그런 모습이 객관화되면서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제가 독서에 대해서 간단히 추천을 해드리면 이 독서는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들의 책에 대해서 3권에서 10권 정도 집중적으로 읽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자마다 글 쓰는 스타일이 다르고 그 책들을 읽으면서 공통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틀린 점이 나오면 다른 점이 나오면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저는 같은 주제의 책을 읽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학, 영어, 과학, 국어 뭐 이렇게 과목이 있으면 수학하고 영어하고 국어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기억은 금방금방 기억할 수 없게 됩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공부를 하고 직후에 공부를 하고 하루 있다 공부를 하고 일주일 있다 공부를 하고 한 달 있다 공부를 하고 3개월인가 6개월 있다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주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해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 가지를 손을 대서 공부를 학습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 가지를 먼저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서 머리에 각인시키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독서의 그런 책을 고르는데도 비슷한 장르의 책을 몰아서 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3년 11월 5일 일요일 저녁인데 모처럼 회사에 나와서 뭐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블로그도 쓰다가 유튜브를 촬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약간 힘든 몸을 이끌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유튜브 찍을 때마다 생각드는 점은 과연 기획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생각을 드는데 이 채널의 목적은 본연의 나를 보여주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기획은 나랑은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기획이란 게 모든 시장성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동영상을 찍고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하면 좀 불행할 것 같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 내향적인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은 자신의 정말 치명적인 단점을 개선하고 집에만 있는 혼자 있는 성향에 있을 때 도파민을 자극하는 핸드폰이나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게임이나 이제 그 시간들을 집돌이의 그런 성향과 비슷한 성향과 어울릴 법한 독서와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의 밸런스를 맞춰줄 운동을 함께
한다면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향인은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모두는 그렇지 않지만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운동 말고 조금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러닝머신에서 조금 힘들게, 조금 고통스럽게 운동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요즘은 제가 무의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다음 시간에는 한번 무의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